안녕하세요. LA 뷰티쇼입니다. 또 애를 떨고 놓고 잠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볼까. 여기는 베스킨 로빈슨 아이스크림 집입니다. 한국에도 베스킨 로빈스가 있죠? 오늘 저녁을 좀 느끼하게 먹었더니 아이스크림을 좀 먹으려고 잠깐 여기 들어왔습니다. Hi, do you guys have sugar-free ice cream? Sugar-free ice cream, yes, no, I'm fine. No sugar added? Yeah, let me have that one. Which one would that be? This one, the non-dairy. This one? Okay, yeah. Let me have one scoop of this. A cup. 무설탕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설탕이라기보다 슈가를 추가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되는데 맛이 어떨지. 네. 네, 직원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맛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That's it. I'd like to use my gift card. 오케이. 선물권으로 제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선물권으로 코인으로 페이한다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솔라나 에이다 지금 제가 $26 85센트 에이다로 한번 페이해 볼까요? 에이다 킨 와벤스. 오케이. 이걸 이제 스캔하면 되거든요. 그럼 스캔 this. Yeah. Yeah, so you still have money on the card that's left. 오케이. 됐습니다. $5.81. I circled it on the receipt for Okay. you just so you know. Alright.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You have a good day, sir. Enjoy. 오케이. 드디어 제가 계산을 하고 잠깐만 설치를 좀 하고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베스킨 로빈슨 아이스크림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에이다로 페이를 했는데 영수증이고요. 보이시나요? $5 71센트 남았다고 직원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아우, LA는 지난 며칠간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무설탕인데 먹을만 하네.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네. 제가 당이 좀 있어서 설탕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시원한 맛에 그저 그러네. 에이. 그래도 시원한 맛에. 한국은 요즘 쌀쌀하다고 많이들 그러시던데 아침 저녁으로 맞나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밥 먹다가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누가 왔나. 에디슨이라면 그 전력회사 직원, 전력회사에서 나와서 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아니 뭐 에디슨에서 나왔는데 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에어컨에 뭘 설치해서 전기세가 덜 나오게 해준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공짜니까 괜찮겠네 하고 이제 설치하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할인해 주는 건지, 전기세가 덜 나오게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 와이프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는 건데? 그랬더니 그 에어컨의 컴프레서에다가 어떤 장치를 달아서 전력이 모자랄 때 컴프레서를 꺼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컴프레서를 꺼버리면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건데? 이 컴프레서란 게 찬 공기를 만들어주는 냉장고에도 있고 그런 건데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선풍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심각한데? 컴프레서 꺼지면 안 되는데? 잠깐 안 돼.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말렸어요 일단. 아니 전기세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컴프레서를 저희가 꺼버리면 제가 이야기로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 전기가 모자랄 때 가끔씩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면 사태가 심각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또 뭐 가정집이야 괜찮은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공지가 나옵니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전기를 좀 줄여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낮에는 전기를 켜지 마시고 에어컨 사용도 줄이세요. 이렇게 공지가 오는데 사람들이 뭐 그 말 안 듣죠. 그냥 막 전기를 사용합니다. 당장 더워 죽겠는데 뭘 기다려. 어쩔 수 없이 써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다니 그러면은 지네가 우리 에어컨을 마음대로 꺼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에디슨에서 나온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앉혀놓고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기를 끄는 건 좋지만 더워 죽겠는데 우리가 왜 시범적으로 먼저 전기를 꺼야 되냐. 이건 옳지 않다. 전기세 내고 말지. 내가 돈 낼게. 비트코인 팔아서 낼게 내가.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설득을 시켰는데 이 아내가 좀 시끄러워서 제가 차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갑자기 오니까 손님들이 막 이렇게 들어섰어요. 제가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저 때문에. 야, 베스킨 로빈슨 대박 나는데 저 때문에. 자,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시원한 맛에. 아까 얘기하던 거. 그 전력회사 직원이 공짜로 뭐 설치해 준다고 그래갖고 공짜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니까 제 아내가 설치해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전력이 모자르면 조치를 취하든지 전력을 더 끌어오든가 만들든가 그리고 캠페인을 벌여서 나와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너무 꼼수죠. 저희 집 컴프레서를 탁 꺼버리면 에어컨이 안 나와서 우리는 찜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건 돈 더 내고 말지. 그냥 제가 비트코인 내고 시원하게 사는 게 낫죠. 돈 더 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물론 이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사실 이 기후가 일정치가 않아서 더울 때는 너무 더우니까 폭염이 쏟아지면 너도 나도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버려요. 그러면 전력이 모자라고. 가정집에야 뭐 괜찮지만 어느 정도 더운 거야 참으면 되는데 냉장고 음식 상하는 거 뭐 그 정도야 오케이.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음식 다 상해버리니까. 은행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심각하죠. 급하게 돈을 어디 보내야 된다든가 출금을 해야 되는 경우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물류창고에 물건이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를 앉혀놓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무책임한 방법인데,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남으면 어떡하나? 갑자기 날씨가 안 덥고 구름이 껴서 에어컨을 안 켜면 그 많은 전기는 어떻게 될까? 저장해 놓으면 되지. 어디다 저장해? 배터리? 배터리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전기를 보관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너무 오버해서 만들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걸 조절하는 방법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전기세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워도 좀 참고, 뭘 충전해야 된다면 밤에 충전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픽 아워, 비즈니스 아워, 낮에, 오프 픽, 이건 이제 뭐 저녁 시간, 이럴 때는 전기세가 쌉니다. 그래서 싼 전기 시간대에 사용을 장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 테니까, 낮에 막 너무너무 덥지만 좀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뭘 충전해야 되는 사람도 좀 나중에 해서 밤에 전력을 좀 올려주고, 이렇게 격차를 줄여서 이 최고치 전기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더우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올라가겠죠. 전력을 만들어낸다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이 최고로 많이 쓰는 기간과 최저로 많이 쓰는 기간의 중간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면 큰일 납니다. 이거보다 높은 이 기간 동안에는 정전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적게 쓸 때와 많이 쓸 때의 기준은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겠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모자랄 일은 없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실제로. 모자랄 때 다른 데서 끌어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전기는 끌어오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기는 최대한 가까이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이제 끌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어디서 끌어오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다. 자, 사회적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차가 너무 심하면 최고에 맞춰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전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여름에는 심각합니다. 겨울에는 최고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맞추면 되겠죠. 모자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도 나도 트니까 냉장고 24시간 돌리고 막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할 테니까 냉장고 속에 얼굴을 집어넣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기세가 무지무지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고점에 맞춰야 됩니다. 여름에 최고점에 맞춰야지 사태가, 심각한 사태가 터지지 않는데, 그런데 요즘 예상 범위 밖에서 너무너무 더운 기간이 지속되다 보면 전기가 턱없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껐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동네에서 끄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동네에서 끄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와, 참 괴로웠어요. 최대한 이 사업체들은 끄지 않게 하려고 이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기를 돌아가면서 끄게 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해결책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제 아내의 아이디어는 태양열을 달면 되지. 그래, 태양열 좋지. 그런데 태양열로 그 많은 에너지를 충당할 수가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태양열로. 태양열을 설치하는 장비 값이 굉장히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태양열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를 못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구름이 끼는 날까지 고려해서 더 많이 오바로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안 끼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아이고 괜히 너무 많이 만들었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생 에너지는 참 어렵습니다.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대기는 굉장히 이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인프라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걸 해결해 줍니다. 텍사스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결했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아내한테 야, 비트코인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마음 놓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평상시에 전기를 쓰는 최고점에 맞추고 그것보다도 더 오버해서 아주 많이 막 기록적인 폭염이 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 정도보다도 더 높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채굴을 막 하다가 유사시에 주정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전기가 모자란데 좀 채굴 장비 좀 꺼주세요. 그러면 넵 하고 이제 채굴 장비를 꺼줍니다. 채굴 장비 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채굴해 놓은 비트코인 멀쩡한데 잠깐 채굴을 못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아무 이상 없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도 채굴 비즈니스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 사태,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채굴 회사가 해결해 줬으니까 정부 측에서는 너무나 고맙죠. 채굴 회사가. 그래서 보상으로 지난주에 3,100만 달러를 나이오 블록체인에 텍사스에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전기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고 전기 꺼져서 고맙다 사례비로 이렇게 3,100만 달러를 줬어요.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겠죠. 이렇게 채굴 회사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인프라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생 에너지로 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필요한 거에 몇 배를 많이 만들어내면 구름이 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굴기가 좀 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맞아가면 되니까. 어쩔 때는 더 많이 돌아가고 어쩔 때는 좀 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인프라에도 전혀 지장이 없죠. 식당에 냉장고는 꺼지지 않고 은행의 전산 시스템은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에너지가 오버해서 많이 있으니까 남는 건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다 사용해 줍니다. 모자랄 땐 적당히 채굴량을 줄여서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에 맞춰주게 됩니다. 야, 이거 너무나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대부분은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지구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환경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트코인 채굴, 환경이 이로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거네. 우리 와이프가 이제 반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이 탄소 중립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탄소 마이너스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오일을 캐는 회사들이, 오일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이제 땅을 깨고 들어가죠. 그러면 땅에서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가 나옵니다. 천연가스 같은 그런 가스가 팍 뿜어져 나오면 이걸 갑자기 파이프 연결해서 끌어가서 천연가스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끌어가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이 땅을 뚫어서 기름을 캐는 회사들은 자꾸 옮겨 다니는 회사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중으로 이걸 뿌려버리면 환경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줍니다. 탄소보다 한 60배 정도 나쁘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모아서 불을 탁 지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캐는 회사들 그 지역에 보면 이제 불 태워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플레어 가스라고 해요. 그런 플레어 가스를 태워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나마 환경에 덜 나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는 가스가 너무나 많고 또 플레어 가스도 탄소를 만들어내죠. 역시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이걸 또 비트코인이 얘기해 줍니다. 이 플레어 가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요. 이 트레일러에 이 가스를 태워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채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에 싣고 딱 옵니다.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 연결만 하면 바로 전기가 탁 만들어지고 그게 필터를 거쳐서 최대한 공기로 배출했을 때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손 회사 또 알코니, 쉐브론 이런 정유 회사들이 왜 버리는 가스인데 불 붙여서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얼마든지 나쁠 줄 알았던 것까지 더 좋은 쪽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혁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회사의 횡포를 얘기하다가 제가 결국은 비트코인 채굴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결국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친환경적인 모습이 재조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그걸 ESG라고 하죠. 소셜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 이걸 사명감을 갖고 외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꽤 큰 회사입니다. 선도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블랙록. 블랙록이 ESG에 사명감을 갖고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ESG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레리 핑크가 그렇게나 외쳤는데 막상 투자로는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환경에 좋다. 이런 그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 블랙록이 맞춰서 연결을 해준다면 명분이 설 수 있겠죠. 비트코인 ETF를 왜 하는지, 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포부를 갖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이렇게 비트코인 또 채굴, 친환경적인 이런 채굴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블랙록이 또 침튀겨가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론은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함께 이끌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비트코인 얘기 나누는 사이 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뚝뚝뚝. 와. 이게 바로 은행에 있는 우리들의 달러와 원화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산을 10년이 지나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드 자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자산은 안 된다. 아시겠죠? 오늘의 레슨, 우리가 하드 자산에 투자를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비트코인, 우리들의 코인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